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전체 OT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있을 거고 처음이신 분도 있을 거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라는 게 뭐야? 이 자격증이라는 게 뭐야?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가 있고요. 건축기사 요거는 지금 기사 응시 자격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산업기사 응시 자격은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했는데 홈페이지가 QN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QNet.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QNet을 치고서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보를 봐야 되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기사 응시 자격은요, 기술 자격 소지자인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 기사를 보고 싶으신 분인데 건축 산업 기사를 따고 뭐 경력이 1년이 있다거나 그러면 기사 자격증을 볼 기회가 생기고요. 이건 전혀 없는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플러스 1년 플러스 2년인 건 경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관련 학과 이게 아예 폐지가 됐고 뭐 실무 경력이 4년 동일 유사 분야가 있으면 되는데, 자, 이런 거는 기사를 내가 시험 건축 기사를 볼 수 있느냐 건축 산업 기사를 볼 수 있느냐는 이 QNet에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는지를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자격 검증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예 그 사이트가 아니라 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어떤 무슨 과를 다니고 있고 졸업했고 뭐 경력이 있고 이거를 대충 해보면 본인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굵은 대부분의 굵직한 내용은 요겁니다. 기사의 응시 자격. 비슷하게 산업기사의 응시 자격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건축 기사가 저 위에고요. 밑에가 건축 산업기사죠. 흔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학교도 일반 4년제 대학이 있고 전문대학이 있잖아요. 전문대학인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 예정자거나 하시면 건축 산업기사를 볼 자격이 주어지고요. 4년제 대학의 4학년 졸업 예정자가 되면 건축 기사를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자격 자체가 좀 약간 틀리죠. 건축 산업기사가 약간 더 밑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관련 학과가 보시면 전문대 졸이죠. 졸업 예정자면 다 됩니다.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걸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관련 학과. 그럼 뭐 관련 학과가 뭐냐? 건축산업기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이나 건축과 또는 건축공학, 건축설비, 뭐 실내건축 등등등 이런 이 기계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설비 기계공학 관련된 학과에서 건축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굉장히 유리하게 된다라는 거고, 기능대학, 자, 기능대학도 있죠. 전문대학보다도 더 밑에 있는 거 기능대학 또는 직업전문대학교의 관련 학과 등등 이런 기술 전문 학원의 강좌를 통해서도 이 자격 시험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건 반드시 QNet에서 내가 진짜 적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꼭 문의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혀 대학교는 나온 적이 없는데 동일 직무 분야가 뭐냐, 경영, 회계, 사무 이쪽에서 뭐 이런 걸 보셨다, 이런 일을 보셨다 하는 분들은 전혀 대학도 상관이 없고 내가 공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사무를 뭐 몇 년을 보셨다 하면 충분히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QNet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전화로 확실하게 문의를 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막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해갖고 내가 드디어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를 볼 자격이 주어졌어요. 주어지면 뭘 어떻게 준비를 하고 무슨 시험을 통과를 해야 우리 자격증을 딸 수 있느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는요,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2021년도까지만 해도 2020년까지만 해도 필기 시험은 5과목이 동일했습니다.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가 동일했는데 실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건축 시공 실무가 건축 기사는 시공 실무 해서 필답형으로 시험을 받고 건축 산업 기사는 제도로 그림 그리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넷에 들어가셔서 2020년까지죠. 이게 요 필답형으로 이렇게 바뀐 게 여기 3시간이고 100점이 요 필답형 3시간이 기사고요. 건축 기사고 2시간 반이 산업 기사입니다. 건축 산업 기사. 여기 이제 건축자가 붙는 거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그런데 여기 실기시험이 2020년까지는 2020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 필답형과 작업형이 나눠져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두 개가 동일해졌습니다. 똑같이 필기시험 5과목 객관식으로, 그리고 객관식이에요. 사지선다 객관식이고 20문항 과목당 30분. 근데 구조나 설비가 좀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요, 시간은 무조건 남습니다. 무조건 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는 문제들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셨다면 뭐 1초 내로 그냥 문제 보기도 전에 보기만 보고 답을 찍을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공부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뭐 이게 과목당 30분 절대로 안 걸립니다. 구조 같은 경우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30분 정도 걸리고요. 나머지는 뭐 충분하게 1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5과목이 필기, 실기가 건축 시공 실무라고 해서 요게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뒤쪽에 이제 우리가 실기에 대한 OT를 따로따로 제가 찍을 예정인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건축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관식입니다. 시공, 공정표, 그리고 적산, 그리고 품질, 그리고 구조, 건축 구조, 이렇게 5과목을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5과목이 여기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입니다. 그런데 건축 산업 기사는요, 시공 나오고 공정 나오고 적산도 나오지만 얘네들이 안 나옵니다. 얘네 둘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 건축 산업 기사는 요렇게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지금의 필기시험도 5과목이 있는데 그 5과목을 제가 이론서를 보시면 그 5과목의 이론서가 100%를 다 설명을 하는 게 건축기사입니다. 건축기사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한 20%, 25% 정도는 건축산업기사에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오는 분야가 있죠. 안 나오는 분야가 있듯이 그걸 따로 제가 OT로 찍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보시고, 이론서는 100%가 이 5과목이 다 있다 하더라도 나는 건축 산업 기사를 준비하니까 이 부분 필요 없구나, 이 부분 공부할 필요 없구나.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데 굳이 시간 들여서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부분을 따로 큐넷에서, 이건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큐넷에서 그렇게 오픈을 해 놓은 거예요. 큐넷에서 요렇게만 하겠습니다, 요런 문제만 내겠습니다, 건축 산업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서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것만 딱 보시고, 나는 건축 산업 기사니까 요거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만약에 본인이 건축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뭐 다 하셔야죠. 몽땅 다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과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과목은 지금 공통으로 비슷하게 돼 있긴 한데요. 그렇다면 필기시험부터 먼저 갑니다. 하나하나 보죠. 필기시험에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은행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2020, 우리가 약간은 틀려요.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가 틀리는데, 건축기사 어쨌든 2022년 이후에는 전부 다 필기시험이 CBT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CBT가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죠. 컴퓨터로 시험을 봅니다. 옛날에는 다 20년 이전까지만 해도 PBT라고 해서 종이로 시험을 봤어요. 종이로 나눠줬어요. 종이를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었죠. 갖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복원하기도 쉬웠었는데, 이제 CBT로 나옵니다. CBT를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문제은행식으로 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문제들이 동일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된다. 이 상당수라는 게 얼마 정도냐, 아까 필기에 5과목이 있었죠? 5과목에 한 과목당 20문제입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5니까 100문제죠? 100문제 중에 대략 한 75문제 정도? 요 문제 정도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한 4분의 3이죠? 4분의 3이기 때문에 제가 기출문제로 강의한 건축기사도 7개년, 건축산업기사도 7개년, 7개년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뭐 전공자들 정말
학부 때 공부 열심히 하셨던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7개년까지 안 가도 돼요. 막 5개년만 하셔도 되는데 7개년까지 공부를 하시면 무조건 합격하게끔, 제가 필기를 보는데 필기를 돈 내고 구입을 하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무조건 100% 누구나 다 공부에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결정적인 게 있으니까, 이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했는데 그런 분은 진짜 제가 막 업어드리고 싶을 정도야. 그분이 질의응답을 올리셨는데 그분이 막 나이도 많으시대. 나이도 저보다 더 많으신 거예요. 막 50대 후반이다, 6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제가 학력이 중졸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중졸이고 지금 나이가 50대 후반이고, 목수로 여태까지 한 4, 50년을 그렇게 그냥 목수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건축기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야, 이분이 과연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하신 게 공부한 지가 한 35년 전에 공부를 하셨던 분이 과연 이거를 따라오실 수 있을까? 그 어려운 구조를 갖다가 꽈락을 면하실 수 있을까? 이분이요, 건축기사예요. 산업기사가 아니라 건축기사를 준비하셨는데 1차 필기와 2차 실기를 한 번에 딱딱 붙어서 그냥 바로 합격을 하셨어요. 어떻게 합격을 하셨느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100문제에서 이 75문제가 문제은행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보시고 반복 계속 보셔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냥 답을 외우셔라. 문제와 답을 그냥 암기하셔라.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문제은행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구조문제, 어려운 문제도 똑같이 나옵니다. 수치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 그림과 수치를 암기해서 답을 암기해버려도 됩니다. 뭐 문제식을 암기해서 푸는 게 제일 좋지만, 정상적인 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문제은행식으로 나온다는 게 뭐냐면 옛날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다. 그 비율이 일부가 아니라 거의 75%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좀 과장되게 제가 해놓긴 했지만 완전히 똑같이 나오는 건 한 반 이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빠삭하게 공부를 해도 절대 떨어지는 리가 없어요. 그리고 건축기사, 산업기사의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으로 구분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산업기사의 문제가 건축기사의 문제로 막 넘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건축, 산업기사가 좀 더 범위가 좁다고 그랬잖아요. 좁고 건축기사가 문제가 더 넓기 때문에 건축기사 문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렵긴. 근데 그 문제가 막 넘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축,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도 건축기사의 학습 범위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모두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산업기사 준비하는 분들은 제가 따로 이 부분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건 당연히 눈길도 주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시간 낭비죠. 시험에 안 나오는데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 건축 산업기사인데 내가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거, 그런 거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모두 공부하셔야 돼요. 요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소요 시간 갑니다. 문제당 1분 30초. 건축 구조만 계산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은 충분합니다. 아무리 PBT로 뭐 하건 CBT로 하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원래도 굉장히 충분했었어요. 자, 합격 기준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과목당 40점 이상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40점을 받았다고 해서 꽈락이 아닙니다. 꽈락은 반드시 35점부터, 즉 20문제 중에 35점이니까 7개, 20개 중에 13개가 틀리고 7개를 받는다. 나머지 시험 4과목이 다 100점이 나왔는데 구조가 35점이다.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 평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탈락. 여기서 필기 탈락. 그렇기 때문에 꽈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꽈락이 어디서 주로 발생을 하느냐? 주로 건축 구조에서 발생을 해요. 건축 구조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지나치게 어려워.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중졸 학력의 50대 후반. 그분은 저한테 설명하시기, 선생님, 건축 구조는 뭐 2번, 3번이 아니라 10번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중졸 학력이시니까 고등학교 근처도 못 가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공부하신 지 뭐 30년이 넘었으니까 사인 코사인이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합격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꽈락을 방지하려고 제가 굉장히 애를 썼었는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걸 제가 아주 편하게, 이 아이의 수포자다, 아이의 수학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요거 꽈락은 35점, 요거는 어떻게든지 막으셔야 됩니다. 40점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구조가 제일 어려워. 그래, 구조는 40점. 설비도 계산하는 게 있네? 그럼 설비도 한 50점. 얘네들은 40점, 50점. 나머지 계획,
법규 이런 거 굉장히 만만합니다. 막 계획은 90점, 95점 막 엄청나게 쉽습니다. 법규도 90점 맞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점수를 많이 그런 과목에서 많이 받아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과목은 꽈락을 면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뭐 3월 달에 필기를 합격을 했어요. 필기 합격.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실기가 2027년 3월까지 요게 2년 동안 필기시험이 면제가 되고 실기만 보면 합격이 됩니다. 근데 그게 2년간이에요. 그러니까 2년간이라는 시간이 길 것 같지만 2년이면은 보통 실기시험이 1년에 3번씩 보니까 6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6번 중에 한 번 못 붙겠어? 방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2년 안에 합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1차 필기만 아무리 우수한 성적으로 뭐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합격했다? 절대 자격증 주지 않습니다. 필기 합격, 실기 합격, 1차와 2차가 둘 다 합격에 한해서 성적이 자격증이 주어지니까 반드시 2년 안에 실기까지 꼭 합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필기시험 그렇다면 그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필기와 실기를 둘 다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필기시험을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7년간의 기출문제를 위주로 하고 기출에 나오지 않는 부분 패스하고 반복해서 분명히 4번, 5번을 반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반복을 꼭 하셔야 돼. 한두 번 보고서 교수님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는데요? 곤란합니다. 무조건 4번, 5번은 반복만 하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아니,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요, 무조건 반복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위에서 문제 은행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혀 내가 이 내용을 잘 몰라, 잘 모르고 이해도 잘 안 되는데 문제하고 답은 알고 있어.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니까요.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는 게 이런 좋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7년간의 기출문제에서 문제은행식으로 대부분 75% 이상을 돌리기 때문에 이것만 착실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목표 갑니다. 목표가 평균 70에서 75. 꼭 기억하세요. 절대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지 말 것.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 필기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를 무조건 95점 이상을 맞을 거야. 그거 쓸데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실 거면 그냥 70점만 맞아도 된다니까? 70점 맞고 합격을 하고 다른 자격증을 하나 더 보세요. 또 다른 자격증 뭐 다른 걸 보세요.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건축기사 따고 뭐 토목기사도 따고 건설안전도 따고 뭐 따고 자격증 한 5-6개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건축기사를 절대 90점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기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요. 야, 이거는 진짜 무지무지하게 많아서 이거를 90점 이상 맞으려면 정말 빠삭하게 해야겠구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60점 이상이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렇다고 60점에 절대 맞히시면 안 돼. 반드시 요거에 맞히셔야 돼요. 그래야 요거에 맞춰야 본인이 실전에 시험장 가서 실수할 수도 있고 예상 밖으로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다 감안을 해서 아무리 이렇게 어렵게 나와도 한 62, 3점 정도는 맞을 수 있게끔 요렇게 모든 걸 맞춰놔야 돼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필기는 워낙 쉬우니까 누구나 웬만큼 하면 다 80점 정도가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실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필기, 어쨌든 필기도 70에서 75. 20문제 중 3-4문제는 5문제까지는 완전히 틀리라고 내는 난이도 극상입니다. 이거는 굳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기출문제에도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난이도 상입니다, 난이도 극상입니다 이렇게 막 설명드린 게 굳이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반복해서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냥 전체 7년간의 기출문제를 100%를 다 문제인응식으로 내면 야, 여기 너무 쉽다. 그래서 합격률이 너무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정부에서 1년에 몇 명 정도를 뽑을 것이다 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합격률이 대충 몇 %라는 게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문제를 틀리라고 냅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는데 야, 나는 7개년을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 5회독이 아니라 한 20회독 해갖고 빠삭하게 다 외웠는데도 생전 처음 보는 건데? 그럼 그냥 찍어야죠. 이거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이런 게 한두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과목당
5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게 나옵니다. 이건 부담 없이 찍으세요. 괜찮아요. 이거 5문제 틀려도 75점 맞는다고요. 나머지만 다 맞으면 우리 목표가 여기잖아. 우리가 목표가 75점이니까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꽈락 과목이 없어야 하므로 꽈락이 의심되는 과목 집중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특히 구조나 설비, 뭐 계산 문제 많은 거 이거 4번 5번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 20번 보셔야 돼. 20번 반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꽈락을 면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에서 꽈락 35점, 나머지 4과목 100점. 아무 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무조건 탈락해. 다시 봐야 돼, 시험. 꽈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꽈락을 안 당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정리된 부분만 반복을 합니다. 이 중요하게 정리된 부분 뭐겠습니까? 제가 이론서에, 저는 실기나 필기나 둘 다 이론서에 진하게 밑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하게 밑줄 또는 아마 지금 칼라로 이게 뭐 조판이 2개로 되어 있으면 색깔로 되어 있어요. 색깔로 된 부분, 이거 컬러로 된 부분이죠. 컬러로 된 부분, 요거를 굉장히 반복을 해야 돼. 그게 시험의 핵심이니까. 그것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오니까. 그리고 필기는요, 시험일 1, 2주 전부터 기출문제만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론 보지 마세요. 이론 보지 마시고 이것만. 왜냐? 7개년에서 문제은행시로 75%가 나오니까 문제답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뭐 해설 같은 거 나중에 1, 2주 전에 막 닥쳐갖고 한 3일 남겨놓고는 뭐 해설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답 그것만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풀어놓은 것이 무조건 효과적입니다. 합격에 제일 좋은 장점이죠.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필기와 실기 공부하는 전체 공부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필기에서 몇 % 정도가 들어가느냐? 교수님, 필기가 50이고 실기가 50이겠죠? 반반 아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50대 50이 아닙니다. 필기는요, 공부하는 양이 뭐 사람마다 약간은 틀리겠지만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필기는 한 1, 20%만 공부하시면 돼요. 실기가 8, 90%입니다. 훨씬 더 실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기는 주관식이니까. 주관식과 객관식은 완전히 공부하는 게 틀립니다. 필기는요, 그냥 대충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100개인데 100개 중에 한 2, 30개만 알고 있어도 문제 맞추는데 지장이 없어요. 실기는요, 2, 30개는커녕 8, 90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하고 실기는 공부하는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자, 먼저 과목을 볼 거예요. 건축 시공, 앞에 다 건축자가 다 붙습니다. 시공, 공정, 적산, 그리고 제일 뒤에 나와 있는 품질, 구조,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건축 기사는 요 5과목을 다 보지만 건축 산업 기사는 이렇게 3과목만 보게 됩니다. 소단위, 대단위가 2011년부터 10점 이하의 문제만 출제가 되는 거.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건축 실기의 이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적산 같은 경우에 2011년 이후냐 2010년 이전이냐, 요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10년 이전은 제가 뭐 문제를 넣어놓긴 했지만 주로 많이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이건 따로 제가 실기 이론 강의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요. 건축 산업기사의 경우엔 품질과 구조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학습 범위에서 빠지죠. 공정과 적산은 건축기사의 문제에 비해서 기초적인 문제만 아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게 2023년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산업기사는 실기가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요 3개년이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거나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24년부터 쭉 가면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게 시공은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나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공정이나 적산이 이 레벨입니다. 이 레벨이 1번부터 시작해서 제일 쉬운 게 1번, 제일 어려운 게 9번이라고 얘기를 만약에 가정을 하면, 건축기사 공정표하고 적산 문제가 거의 난이도 8이나 9 정도로 나옵니다. 8.5 정도로 나오죠. 이거 기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공기단축으로 나오고 적산도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데, 물론 적산은 조금 쉽지만 건축산업기사는요 완전 기초적인 것만 나옵니다. 한 1.5, 2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요거는 산업기사. 건축 산업기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건축기사 실기에서 강의하는 그거를 공기계 단축까지 빠삭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실기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건축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이해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 한 3, 4까지는 공부하셔야죠. 그 3, 4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실기의 출제 문항 갑니다. 우리 필기인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당 20문제 해서 5과목이니까 100문제가 정확하게 나오죠. 사지선다로. 근데 주관식은요, 실기는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25에서 28문항. 이거는 시험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왜냐면 각 문제당 3점짜리, 4점짜리, 5점짜리, 10점짜리 막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분배될지 모릅니다. 이게 괄호 넣기도 나오고요, 단답형도 나오고, 서술형도 나오고, 계산도 나옵니다. 그래서 괄호 넣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를 괄호 안에 적절하게 집어넣으시오. 단답형, 뭐 설명이 쭉 주어지고 이것을 무슨 공법이라고 하느냐, 또는 무슨 공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장단점, 정의와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또는 적산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전부 주관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대략 한 6문제, 27문제 이 정도가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자, 소요 시간 갑니다. 건축기사는 제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어렵기 때문에 3시간 주고 건축산업기사는 2시간 반을 줍니다. 근데 필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필기는 시간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렇지만 실기는 빡빡합니다. 부족한 것까지는 없겠지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면, 아주 빠삭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여유가 있고요. 정상적이면 이제 빡빡하고 조금이라도 미진하다, 공부가 미진하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나중에는 쓰지도 못하고 내고 뭐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역시 이것도 합격 기준은 똑같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 근데 특징이 실기는 필기하고 다르게 과목당 꽈락이나 이런 점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토탈입니다. 건축기사는 5과목 다 토탈, 건축산업기사는 3과목 토탈 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 근데 여러분들은 큐넷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그렇다면 작년 21년, 22년, 23년까지 지금 23년까지 안 나온 것 같아요. 22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기의 합격률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21년, 22년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이게 40%를 넘지 않아요. 35% 언저리입니다. 건축산업기사는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0%, 10명을 보면 한 3명 정도만 합격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60점이라 만만할 것 같죠?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걸고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실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 필기는 7개년만 봐도 되죠? 실기는요, 지난 10년간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10년간이 필수예요. 10년간은 필수고, 보세요. 시공 부분 같은 경우에, 건축 시공은요, 2000년 이후. 아니, 내가 지금 시험 보는 게 몇 년인데, 2024년에 보고 2025년에 볼 텐데, 2000년 이후? 그럼 뭐 24개년, 25개년을 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걸 모두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물론, 빠삭하게 공부를 하시려면, 이거 뭐, 건축, 기사 무슨 실기 시공만 공부하는데 이건 뭐 1, 2개월이 아니라 거의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완벽하게 암기하는 거와 그냥 훑어보는 거하고는 틀리죠. 훑어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에이, 난 이런 거 버릴래, 그냥 2010개년만 공부할래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거를 정말 많이 반복을 하셔야 돼. 이거 뭐 3번, 4번 반복해갖고는 어림없습니다. 무조건 10회독 이상, 15회독 이상은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이 10개를 바삭하게 봐야 돼요. 정말 바삭하게 봐서 그냥 툭 치면 답이 주르륵 나올 정도로 해 주셔야만 넉넉하게 합격을 하신다. 그리고 2010년 이전에 적산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12점 이상짜리 문제 공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 이건 건축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건축산업기사는 아직 이 정도 수준까지 절대 나오지 않고요. 자, 정리본이 있습니다. 정리본이 나중에 건축 시공 같은 경우에는 암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본을 나중에 꼭 만들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절대 만들지 마시고 충분히 공부하신 후, 이게 뭐예요? 적어도 한 10회독 이상 하고 10회독 이후 이렇게 되는 거죠. 10회독 정도 하면은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짝짝짝
갈라집니다. 그래서 얘만 중요하구나. 그거를 중요한 부분만 제작을 하는 거죠. 본인만이 만약 보기 좋게 제작을 하는 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시공은 워낙 암기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계속합니다. 3번, 주관식의 부분 점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공법에 대해서 공법의 장점 4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와요. 장점 4가지. 그리고 공법의 정의도 써라. 이렇게 해갖고 4가지 하고 얘가 5점짜리 문제예요. 5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주 티피컬한 거거든요. 무슨 공법, 뭐 아일랜드 공법에 대해서 써라, 트렌치 컷 공법에 대해서 써라, 아일랜드 공법의 정의를 쓰고 장점 4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오면, 그렇다면 정의가 보통 우리가 요 배점을 할 때는 정의가 1점, 그리고 장점이 각 1점씩 해서 요 4점, 1 더하기 4 해서 5점, 이게 기본인데 이거 부분 점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이 5개 중에 단 하나라도 안 쓰면 빵점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내가 정의는 썼는데 장점을 2가지밖에 못 썼어. 그러면 3점은 받겠지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하고 장점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 이거 베이비 문제라고 그래서, 베이비 문제는 뭐냐면 딸린 새끼 문제라고 그래갖고 이제 적산에서 주로 나오는데요. 1번 과정을 먼저 거쳐야 그걸 2번을 계산할 수 있고 2번을 거쳐야 3번을 계산할 수 있다. 공정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 이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연결이 돼서 1번 과정이 풀이 과정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어. 근데 얘네들의 배점이 몇 점이냐면 이거 공정표가 대부분 그래요. 10점짜리입니다. 10점. 그래서 여기가 3점, 여기가 3점, 여기가 4점. 그래서 이거 다 맞히면 10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빠삭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1, 2, 3단계가 다 이제 쭉 풀긴 했는데 아이고 1번 단계에서 잔 실수 하나 한 거야. 실수 딱 하나를 했어. 그래서 얘가 틀리니까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다 틀렸어. 문제 풀이 과정이나 뭐 그림 그린 거나 수식 쓴 거나 누가 봐도 이 사람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런데 이게 실수가 되면 다 틀립니다. 그렇다면 그때 빵점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럴 때는 이게 연결된 새끼 문제라고 해서 얘만 빵점 처리를 하고 얘는 풀이 과정이 완벽하다 하면은 7점 정도를 줍니다. 그게 바로 베이비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문제를 채점하는 거를 직접 채점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채점하는 걸 봤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채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베이비 문제가 붙어 있는 거는 하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이거는 채점위원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이비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대충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전체에서 5개를 쓰라고 했는데 3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쓰셔야 돼. 여기 있죠? 답안 작성 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그게 부분 점수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그거는 채점위원들이 뭐 정부 시책에 따라서 막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내용을 꼭 반드시 답안을 표시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전체 대략 한 26, 7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역시 필기하고 비슷하게 한 5문제 정도는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신경외 문제가 나옵니다. 역시 아니 주관식, 객관식도 사지선다니까 그 중에서 찍어야 되는데 주관식은요 손도 못 대죠. 손도 못 댑니다. 이건 무조건 백지예요. 뭐 뭘 쓰셔도 상관이 없어. 근데 전혀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이거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 100점 이상이 뭐 95점, 93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실기 점수는 항상 90점 이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역시 감안을 하셔야 돼. 필기나 실기나 똑같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구나. 이거 그냥 풀 필요 없다. 나머지를 어떻게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맞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기는 필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시험 닥쳐서는 기출문제를 보시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안 되고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한 정리본 이걸 정독을 하셔야 돼.
암기가 생명입니다. 필기는 문제은행식이 나오는 게 75% 이상이니까 그냥 문제답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지만, 실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리본 빠삭하게 정리를 해서 써라, 기술하라, 계산하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리본을 열심히 보셔야 돼. 시험장 가서도 끝까지 정리본을 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전체 100점 중에 우리가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실기가 무조건 3분의 2입니다. 시공이, 건축 시공이 67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시공만, 이 정리본만 바삭하게 하시면, 물론 여기서 시공에서 몇 문제 나오죠. 생짜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 나오니까, 만약에 시공을 정말 바삭하게 했다, 내가 시공은 뭐 3회독 5회독이 아니라 한 50회독 반복을 했다, 완벽하게 했다, 그럼 무조건 시공만 해서 6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합격이에요. 그렇게 보셔도 돼. 나는 공중표도 너무 어렵고 척산도 어렵고 구조는 더욱더 어려워, 아니 다 포기하고 나 시공만 죽으라고 할래. 그러면 좀 위험하긴 하죠. 그렇게 해갖고 시공 열심히 해서 59점 딱 봐서 탈락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다른 것도 하긴 해야죠. 근데 시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수험자 유의사항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기타 수험자 유의사항은 제가 그 실기나 필기에 교재 거기에 다 집어넣고 아마 여러분들 받아보실 때쯤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실기의 강의 구성 봅니다. 이론은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물론 내용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암기 요령 이런 것들, 그리고 단원별 경향 문제 풀이 위주로 하고요. 11년 이후에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중에 또 역시 실기에서 설명드리겠지만, 2011년 이후와 10년 이전이 완전히 그냥 뭐 홍해에 물 갈라지듯이 완전히 따로따로 놉니다. 완전히 패턴이 틀려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기출문제 풀이는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문제들만 주로 풀이를 합니다. 나중에 뭐 시공이나 이런 거 단순 암기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 그리고 필기와 실기에 뭐 전체 기사 자격증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필기는 무슨 과목, 실기는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OT를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전체 내용을 반드시 먼저 숙지를 하시고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제가 다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니까 프린트 하셔다 옆에다 딱 붙여 놓으시고, 나중에 필기든 실기든 공부를 하실 때 감사 뭐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지? 학습 요령이 뭐였더라?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 필기, 실기 전체적인 OT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